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의견 듣기 전에 먼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한테요? 네. 인식을 좀 알고 싶은데요. 장 소장께서는 지난 토요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한 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성급한 부분이 있죠. 근데 하지만 인사권자가 그런 식의 징계 절차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또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다. 네. 그러면 쿠데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잘못됐죠.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순수한 의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 산하에 치안비서관을 없앰으로써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어라는 그 좋은 취지까지도 오해를 받게 돼버렸다. 그래서 참 이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무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 메시지 한마디가 이 사안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신중치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야죠. 막강해진 경찰의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수완박법안 진행되면서 아니 경찰이 수사권 다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안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었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 부처의 직제를 개편을 해서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하는 일이다. 어쩌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우리가 검수완박법안 비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 다음에 보름 만에 검수완박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냐, 절차적인 정당성이 맞냐, 이런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오는 이러한 중대한 제안, 국민들 설득도 시키고 야당 설득도 시키고 전문가들 공청회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똑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6월 27일 날 경찰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경찰국 신설하시죠. 한 달 만에 이것을 지금 국무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어떠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그리고 당사자인 경찰의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경찰국 신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맞습니다. 그 일을 추진하는 절차가 아쉽다. 잘못된 부분이 방법론적으로는 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김두수 총장 한번 전망을 해보시죠. 지금 일단 국민의힘 통과했고 쭉 갈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다 모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경찰들 최소 뭐 1,000단위 이상은 모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강당이 좁아서 운동장에서 하겠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생긴 일인데 이 대화를 지금이라도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협의회를 만나든 아니면 직장 협의회는 그래도 이게 근거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전국 서장 회의라는 거는 좀 뭐 딱 그 명시되어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직장 협의회 회장들 만남조차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국회가 열려 있고 이런 상태라면 최소 해임 건의안이고요. 가장 뭐 확실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판단을 잘 하셔야죠. 정치권으로 비화가 되고 탄핵으로까지 간다면은 이 상황 자체가 정말 폭발력이 있는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까지 클 일이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 민생, 경제 이런 걸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키우고 대통령까지 오늘 나와서 이런 오공식 언어, 국기가 문란한 행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필요해. 저는 이 사태를 좀 이끌어가는 경찰의 유사명 총경도 좀 자중자애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사명 총경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9월 달에 조국 수호 집회까지 참여를 해가지고요.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사진 인증샷까지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근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민주투사인 것처럼
닭의 목은 비틀어져도 새벽은 온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과 겹쳐서 당신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의도가 있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하겠어요라는 그 순수한 의도조차도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런 정치적인 언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유사명 총경에 대한 저는 또 딱지 붙이기가 될 수도 있다. 과거의 활동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을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거 공안 정권이 항상 하던 논리예요.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했지. 또 직장에서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유사명 총경은 어찌 보면 지금의 경찰 조직에 가장 앞장서서 의견을 전달하고 어떤 그 의견을 조율해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유사명 총경을 민주투사로 만들고 있는 건 현 정권이에요. 왜 이 문제를 뭐 직위 해제를 시키고 대기 발령을 시키냔 말이에요. 맞아요. 가장 정상적인 절차를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총경들이 회의하면 그 의견을 방금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김수수 뭐 총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경찰청장이 불러서 의견 들어보고 조율하고 또 그걸 행안부 장관하고 상의하고 이런 왜 절차를 못 가져갑니까? 그 못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 지금 추진하는 절차 자체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아니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가도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선 이걸 기정사실화하겠다라고 하는 정권의 지금 의도가 반영된 거 아닌가. 오늘 국회에 통과시켜놨잖아요. 입법 예고 기간 다 단축했어요. 40일간 해야 되는데 뭐 이럴 때 법무부는 이틀하고 행안부는 4일밖에 안 했어요. 이걸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일을 키우고 있다. 자, 이상민 장관 스타 장관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탄핵 1호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직을 어떻게 보면 단돌이 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 써서 갈등을 조율하고 어떤 하나된 어떤 의견을 모아내는 장관의 역할을 방기한 채 쿠데타 하나에 이렇게 운운하니 오히려 이 사건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로 풀었어야 된다. 윤희석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지금 정gin환 교수님께서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유사명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있어요. 예. 경찰이 순수한 의도를 더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그런 전력 있는 분을 대표로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벌써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다른 분 그런 거 없었던 분이 했으면 훨씬 더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대처가 상당히 거칠었다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줘야 저쪽에서도 문을 열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 지난번에 일선 경찰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행안부 장관이 갔더니 일부는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거기서부터 이 파국은 전 예정됐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느냐. 과거에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검찰개혁 한다 하면서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인사하고 하다가 결국은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 이런 게 한번 있었잖아요. 예. 결과는 별로 아름답지는 않았는데 이거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이 이상민 장관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절대로 짓누르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복종해야 돼? 아니면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징계하겠어. 이런 식으로 힘으로 누르려는 듯한 모습은 아무리 공무원들이지만 21세기 민주사회에서 그런 식의 처리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정권이 너무 전선이 넓어요. 예. 민주노총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그 경찰하고도 싸워야 되고 다른 지지하지 않는 그룹에 지금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개혁 정책을 어떻게 나갈지 걱정입니다. 사실 대화가 정말 필요한 때죠. 여소야대 전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조금 그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데 이제 쿠데타 발언으로 오히려 또 경찰 쪽에서는 행안부가 쿠데타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맛젤 치킨님, 검찰총장이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꼬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아, 예, 그걸 인용하신 거군요. 차동신님, 국민만 보고 간다더니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아빠 방만 최고급 소재로 인테리어하는 느낌이네요. 아, 근데 장성철 소장, 그 관전은 언제? 8월 말. 8월 말? 예.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좀 보안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일 수가 있어요. 정부조직법 34조 2항에 보면은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닌가요? 그거는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아니죠. 왜 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게 직제가 돼 있고 네.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로 직제가 돼 있다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경찰은 행안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와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조직법상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게 지금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정권이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때 검찰 중심의 검찰 정권이라는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야당이. 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맨날 강조하는 법과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헌법 96조에 나와 있는 이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 이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 또 뭐 경찰국 설치 이런 것들을 다 법적 절차에 가는 거예요. 물론 여소야대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고 민주적 중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그런 역할을 해줘야 행안부 장관이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대통령부터 법과 원칙, 국기문란, 기강 얘기하니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더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행안부 장관의 저런 거친 행정력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들이 만약에 나도 징계라, 나도 유사명이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14만 명 다 징계할 그렇게 거예요? 나가고 지금 있잖아요. 글이 올라왔어요. 네. 나도 유삼령이다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자, 이 일은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과의 일전이었습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 너무했어요. 예의도 없고 어떻게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망신주기를 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망신주기? 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완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비판하는. 근데 왜냐하면은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다그쳤고 또 예. 하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20초간 째려봤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어제 박범계 장관이 괜히 내가 한동훈 장관 나오라고 해가지고 창피만 당했네. 들어가 나와 이거는 여러 번 시킵니다. 3번 정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모르십니까? 예.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헌법 너무 96조에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게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 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왕 중에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예. 자, 일부분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김두수 총장 이제 기선제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범계 장관이 전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앞부분 딱 첫 질문이 뭐였을까 궁금했는데 뭐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응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그 맨 처음 일합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한동훈 장관의 이 스타일과 말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조금 덜 연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반응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행식에서 사실 이제 흥분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이제 흥분하는 바람에 약간 보일 때 한동훈 페이스에 박범계 장관이 좀 말렸다 이런 느낌인데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창가 방패의 행식을 띄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방패가 한 번 구멍이 팍 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키워야 되는데 그걸 놓치더라고요. 어떤 그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고 이 인사권을 위임받은 것이 대통령 비서실이고 그게 민정수석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되는 거고요. 인사 핵심처가 그 인사에 관한 것을 비서실에 위임하고 비서실이 다시 민정수석실에 간 게 아닙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법률적 대한민국 헌법의 논리를 보면 인사 핵심처가 가지고 있는 인사 부분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 법무부나 예를 들면 다른 데 만약 이임한다면 이건 법률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명령으로 하니 위법이거든요. 이걸 한동훈 장관이 섞어 가지고 마치 당신이 그 전에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인사를 한 거는 불법이다 식으로 논리를 섞어 가지고 내가 불법이라면 그것도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였죠. 이제 기획한 거거든요. 예. 이제 이 문제에서 한동훈 장관이 잘못 이게 논리를 팼는데 구멍이 났죠. 그런데 박봉기 장관이 그걸 놓치더라고요. 예. 구멍은 냈으나 더 키우지 못했다. 구멍을 냈는지를 모른 거죠. 본인이 내놓고도 예, 구멍이 뚫렸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워낙에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고함부터 지르잖아요. 그 여러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샤우팅 박. 어제도 보면은 표현이 상당히 진부해요. 뭐 왕 중의 왕, 1인 지배. 아니 무슨 장관이 1인 지배를 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어 선택, 뉘앙스, 어떤 태도 완벽한 패배였다고 봅니다. 빅매치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떻게 붙을까. 아마 국회 대정부 질문 사상 가장 시청률 높았을걸요, 정인환 교수. 글쎄요, 뭐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은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 대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요, 네. 대정부 질문 할 때마다 언론이 지적하는 게 무용론이었어요. 저걸 왜 하냐. 예. 근데 어제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저는 오히려 앞서 그 김두수 총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좀 박범계 장관이 좀 조목조목 이게 좀 차분하게 한동훈 장관을 좀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몰고 갔어야 된다. 근데 오히려 그 페이스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차분한 대응에 오히려 좀 좀 말린 느낌이랄까 예. 뭐 이런 느낌이고 역시 한동훈 장관은 저는 오히려 이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답다. 왜? 늘 상대평가예요. 실력을 보여주기는커녕 전 정권 문정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위법이다든지 우리도 한다라든지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겨우 0.7% 차로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정권을 잡았으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절대평가를 받는 거예요.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도 아주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교수님,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뭘 보여줘요? 법무부 장관은 잘못을 시정하는 거가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고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아니 있죠.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질문이 당신 위법이야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당신네들도 위법이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한동훈 장관 답변 태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전혀 물론 마스크가 상당 부분 가려준 측면이 있어요. 만약 마스크가 없었다면은 표정이 다 나오니까 살짝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가 뭐 못 본 사이에 마스크 안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뭐 그 정도로 대응한 거 뭐 흥분 안 했으니까요. 예. 전체적으로 네 분 말씀 들어보면 약간 박범계 의원 판정패 쪽으로 좀 약간이 기울는- 아니라 많이. 박범계 장관은 늘 판정패 당했었어요. 꼭 한동훈이어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흥분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전체 평점에서는 마이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좀 성정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이제 영국의 그 PMQ라고 해가지고 총리와의
이렇게 총리에게 질문한다 이 예. 프로그램이 매주 수요일 12시에 아주 빅 매치고 BBC가 방송을 하거든요. 어제는 그와 비슷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전과 전후 이게 두 사람이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생각이 났는데 이낙연 총리가 신임 총리로 나와서 당시 야당 의원들을 공박을 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의 인기가 막 올라가서 대권 후보까지 갔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거나 국민의힘 지지하는 층에서는 인기가 어제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댓글 발표할 차례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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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노래를 바꾸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당첨자는 아까 소개해드린 분 휴대전화 뒷자리 6150 쓰시는 분입니다. 경찰과 더 많은 토론하고 의견 수렴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 주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김지원님입니다. 늘 내 살 것만 걱정하다가 요즘은 진심으로 나라 걱정한다 진짜. 네. 공감이 가는 분이라 뽑은 것 김지원님을 같습니다. 선택한 거는 백운기 앵커님의 좀 사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이분이? 김지원님이 댓글에서 계속 백운기 앵커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백운기 앵커님 때문에 장성철 패널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응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봐요. 아닙니다. 이건 좀 사심이 들어가. 참고로 이것 저 선정은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하는 겁니다. 한 분 더. 이분은 아예 작정하고 치킨을 달라고 하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맛젤 치킨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쓰신 분이죠. 세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무어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패널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유튜브로 들어온 우리 애청자들께서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함께 만들어간다, 공동 진행한다 하는 생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또 힘든 게 많이 있죠. 이럴 때 같이 걱정하고 또 같이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시사 프로 즐긴다면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복인데 네. 제가 네 분 삼계탕이라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화이팅!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